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어제 거의 2%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자, 추세상 저점 부근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강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점이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지수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들이 모두 다른 얘기를 할 때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소신적인 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 같아도 이게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면 부담이 되는 것인데, 자, 오를 때는 오른다고 하는 것이고 위험해 보일 때는 위험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소신껏 지금까지 유튜브를 해오고 있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대비를 하셨다면 상당히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불안한 시장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지금 하향, 이건 다 미리 그어놓은 라인들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자, 지금 그 라인 바닥권으로 이미 도달을 했고 그게 13,000 초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13,000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우리가 어쨌든 재진입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배열상으로는 역배열이 만들어지는 추세예요. 일간 추세로 보았을 때. 그래서 사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든 뭐 한국 주식이든 투자를 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쯤부터 또 나오는 것들이 뭐 장기 투자라던가 뭐 무한 매수니 뭐 이런 식의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항상 얘기해 왔지만 그런 식의 투자, 즉 자신이 공부하지 않아서 두려움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하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단순한 원칙에 기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SOXX 같은 경우도 올해 내내 만들어 온 추세 라인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운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조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일단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모아갈 구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작년처럼 조금 하락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의 시작부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즉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빅스를 그리고 또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빅스가 엄청 낮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빅스가 임계치 수준의 낮은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튀어오르는 성향이 있고, 그 말은 너무나도 지금 눌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빅스를 통해서 투자할 때 시장이 가장 안전한 부분은, 자, 이렇게 이격도가 멀어지는, 즉 단기입형과 장기입형의 거리가 멀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이격도를 벌린 후에 바닥을 찍은 이 포인트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격도 자체가 상당히 이런 식으로 줄어져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조금 긍정회로만 돌리기에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1년 동안 만들어 온 상승을 조금 되돌리는 조정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배 레버리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자, 저번 영상에서 따로 제목까지 뽑아가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영상 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이틀 만에 얼마나 10% 이상의 하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TMF 같은 거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뭐 금리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 이렇게 역별이 열려있는 종목은 결국 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7달러, 6달러 후반에서 뭐 TMF 모아간다 이런 식의 투자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식의 단순한 투자를 하시는 뭐 분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책임 없이 뭐 유튜버나 아니면 투자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본인이 불안함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잃어가면서 뭐 동료처럼, 무슨 원피스에 함께하는 동료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돈 잃으면은 여러분들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면서 지금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말씀드린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뷰를 드릴 거는 따로 없습니다. 일단 조정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확인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시장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수익 실현할 포인트들이 있으면 현금화를 하셔서 어쨌든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서 진입을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뷰대로 투자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테슬라를 좀 살펴보자면, 자,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뷰를 조금 다르게 드렸었죠. 어떻게 드렸어요? 시장은 조금 불안한데, 그쵸?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테슬라는 한번 조정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에너지를 좀 받는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자,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설명을 드렸어요? 테슬라는 결과적으로 시장을 역행해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280이나 300 정도에 있는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흐름대로 똑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80 라인에서 저항을 맞았고 그 뒤로 지금 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뷰와 테슬라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뭐 따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나스닥이나 TQ나 SOXS가 예를 들어서 조금 흐름상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테슬라 투자 역시도 보류를 하시거나 관망으로 돌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투자를 조심해야 될 시기, 그리고 현금화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순환매가 심해서 사실 현금화 타이밍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금화가 어려웠어요. 왜냐? 뭐 2차전지 올랐다가 갑자기 확 빠지고, 뭐 어떤 거 반도체 올랐다가 또 확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인데 내 거는 순환매 때문에 하방을 찍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은 참 어렵다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했지만, 미국 주식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미국 주식은 충분히 진입과 탈출 타이밍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계속해서 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오랫동안 조금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지금은 관망을 하실 시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은 비중이나 물을 타기보다는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 유가 자체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차적인 지금 조정을 잠깐 겪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추세 정배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100달러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물가 요인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나 미국에서나 어떻게 보면 물가 요인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 또다시 시장 긴축이 좀 심해질 수가 있고, 자, 국내 지금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제는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거시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뭐 모아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침체 국면에 또다시 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지저분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특히나 코스닥은 자, 끝부분에서 똑같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역별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더 그나마 버텨내는 흐름이고, 자, 2차전지를 비롯한 코스닥 주요 주식들은 조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요 역별 반등할 때 뭐 올라간다고 또다시 뭐 상승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그런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길게 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2022년에 길게 보유하면 망했던 것이고 2023년에
짧게 보유했으면 망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발 일희일비하지라는 말씀 제가 정말 많이 드립니다. 일희일비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뭐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예를 들어서 쇼스퀴즈나 뭐 이러한 반등이 나와서 뭐 하루 이틀 한 5% 올라가면 되게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하락 나오면 또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 않는지 저는 정말로 묻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서 자괴감이 들지 않는지, 스스로가 존경스러운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도 멘탈을 챙겨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직하게 결과적으로 소신 있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해 주시고, 자, 지금 저 역시도 또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선가 이제 또 돈이 몰리는 섹터가 나올 것이고, 뭐 아니면 작년처럼 정말로 뭐 반대 방향으로의 투자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들은 그리고 섹터들은 있다는 거, 자, 그거를 잊지 마시고 또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대세 하락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역배열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배열이 심화되는지를 지켜볼 시기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